망했네. 아이! 그래야 있을 거예요. 누가 다 써요. 진시 황제가 죽고, 네. 네, 죽었군요. 그 이세 황제 호해, 간신 조고. 자,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하면서 중국 각 지역에서 진나라 반대하는 그 반란이 일어났죠. 자, 이때 그 멸망한 초나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초나라에서 또 반란 세력을 모았던 그 가문이 항씨 가문이었죠. 네. 자, 항씨 가문은 그 항현의 아들 항량, 항백, 그리고 항현의 손자였던 항우. 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 항씨 진영에서는 그 70대 노인이지만 지혜롭고 굉장히 여러 가지 꾀가 많았던 범증이라는 사람을 그죠? 자신들의 책략을 쓰는 책략가로 삼았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폐현이라는 동네에서는 폐현의 그 정장 출신 유방이 네, 저 만리장성 공사 현장으로 공사를 하러 가다가 어 사람들이 막 도망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리장성을 가면은 어차피 가봤자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유방이 만리장성 가는 거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자,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폐연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미 지금 진나라 명령을 거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죠 죽잖아요. 그래서 유방이 폐연으로 못 돌아가고 그 폐연 옆에 있는 어디로 갔어요? 어? 그 산으로 갔죠, 산. 망탕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유방을 따르는 사람들이랑 뭐 풀뿌리도 캐먹고 이거저거 뭐 물떠 마시고 하다가 그 마을로 내려가서 약탈하고 막 이랬다 그랬죠. 예. 근데 이걸로도 버티다 못해가지고 결국 유방이 그 다시 폐연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자, 폐현의 혈령이 유방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유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폐현 혈령의 부하였던 소하랑 조참 이런 사람들이 평소 유방이랑 관계가 좋았죠. 그래서 유방이 들어와야 된다고 설득을 했지만 폐현 혈령은 꿈쩍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소하랑 조참을 잡아 가두려고 하니까 소하 조참이 폐현 밖으로 도망쳐 나왔죠. 그리고는 지금 폐현 인심이 진나라에게서 떠난 상황이니까 자, 네, 유방 진영에서 폐연 그 성 안으로 자, 성문을 열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결국 폐연에서 성문이 열리면서 유방이 폐연을 접수하게 되죠. 뭐 얘기해봐.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방이 이 폐연을 거점으로 군대를 일으키게 됐는데 잘 봐. 세력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한 곳을 정해가지고 군대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자기 세력을 세우고 자기 깃발을 세우는 거를 거병이라고 불러요. 자, 유방이 폐연에서 뭐 했다고요? 거병. 거병했어요. 이거. 자, 초나라 얘기 조금 해보면, 자, 범증이라는 사람이 그 항량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 초나라 다시 일으키겠다는 여러 나라들이 거병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자기들이 차별화가 되려면은 우리가 항현 장군의 후손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나라에 뭐를 내세워야지 우리가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멸망한 옛날 진나라 때 멸망한 그 초나라 왕족의 후손을 초나라 왕으로 세워야지 자기들이 진짜 초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멸망한 초나라 왕의 후손들을 찾아다녔는데 한 명을 찾았어요. 그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양치기 하고 있었죠. 웅심이란 사람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초회왕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실권이 하나도 없었고, 이 초회왕을 왕으로 세운 항씨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근데 아무튼 초회왕을 왕으로 세웠더니 삽시간에 그 초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10만 명이 모였다 그랬죠? 자, 여기 지금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강이 회하예요, 회하. 근데 사실 여기 지금 회음이란 도시가 있는데 이 회음은
회화의 요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요 지도가 잘못 표현되어 있는 건데, 자, 이 회음현이란 동네에 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이 젊은이는 이름이 한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젊은이 이름이 뭐라고요? 한신. 자, 이 한신은 평소에 그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칼을 차고 다녔어요. 자, 이 칼이 아주 좀 귀하고 값비싼 칼이고 좋은 칼이었는데 이 칼을 꼭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씨는 병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틈만 나면은 그 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가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데 군대 어떻게 배치하는지나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진영을 짜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연습을 했을 정도로 나는 이 병법에 있어서만큼은 뛰어난 사람이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신의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신은 뭐 말이 좋아서 칼 차고 다니고 병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직업이 없었어요. 백수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겠죠? 가난하면 뭐가 고파요? 배고파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그 아는 사람 집에 얹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루 한 끼 주면 그거 얻어 먹으면서 눈칫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눈칫밥 주던 집의 그 부인이 이 한신 보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집 밖에서 쫓겨났어요. 자,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렇다고 구걸하기에는 또 그렇죠. 칼 차고 다니고 병법 좋아한다는 사람 자존심 셌단 말이에요. 구걸은 또 못하겠고. 한신이 생각한 거, 낚시를 해요, 낚시. 자, 낚시를 하는데 낚시도 뭐가 있어야지 물고기에 잘 낚여요? 미끼가 있어야 되죠. 자, 근데 미끼도 또 사야 되죠. 그죠? 길바닥에 있는 벌레 집어당해 골드가 그것도 뭐 벌레 잡는 것도 뭐 또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았고. 그래서 한신이 미끼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빈 낚싯대, 그냥 이 찌만 있는 그 낚싯대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낚시가 잘 될 리가 없죠. 하루 종일 그 낚시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 옆에 빨래하러 나왔던 그 아줌마가 이 한신한테 가가지고 그 하루 종일 그 낚시 그 잘 되지도 않는 거 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고프겠수 하면서 자기 가져온 그 저 주먹밥 하나를 한신한테 건네줬어요. 있어요. 그쵸. 밥을 이렇게 싸갖고 온 거죠. 한신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너무너무 구원자죠, 진짜. 고마워서 그 노인한테 한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중에 크게 출세하면 이걸 꼭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줌마 뭐라 그랬을까요? 네, 괜찮았는데 좀 세게 얘기했죠. 네. 그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밥 먹고 뭐 일자리를 구하든지 해. 뭐 출세는 뭐 출세야 자네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신을 무시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한신은 아무튼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주먹밥 한번 얻어 먹으면서 무시를 당하고 여러 가지 굴욕을 많이 당했는데 이거로 끝이 아니었어요. 자, 한신이 하루는 그 회음면에 있는 시장 바닥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소위 말하는 그 동네 힘 좀 쓰고 다닌다는 깡패들 있죠? 자, 깡패들을 만난 거예요. 자, 그 깡패들이 한신을 보고는 한신이 항상 좋은 뭘 차고 다녔다 그랬죠? 칼을 차고 다녔다 그랬죠? 자, 한신을 불러 세운 다음에 그 칼 좋은데 자, 그 칼 나 좀 어디 한번 볼까? 자, 근데 한신이 그 칼 넘겨줬을까요? 안 넘겨줬을까요? 안 넘겨주죠. 자존심인데. 자, 그러면서 그거 휘두르지도 못할 거 왜 차고 다니냐부터 해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신이 끝내 칼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 아주 그 깡패들이잖아요. 한신을 이제 두드려 패려는 거예요. 자, 근데 한신을 두드려 패기 전에 얘네들한테 더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자, 굴욕을 줘야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섰죠. 네. 자, 그 다음에 한신한테 요 다리 아래를 지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가랭이 이렇게 쭉 벌려 선 다음에 이 가랭이를 지나가라 그랬다고. 자, 그리고 안 지나가면은 흠씬 두들겨 맞을 위기였는데 한신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지 못했고, 걔네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가랭이 아래를 기어가죠. 자, 사타구니 과자예요. 사타구니가 여기 가랑이를 뜻하죠. 사타구니 아래를 지나가는 욕을 당했다. 과하지옥이라고 해요. 한신이 당했던 굴욕이. 한신은 뭘 지나갔다고요? 남의? 가랭이 사타구니 밑을 지나갔어요. 뜨면 안 되나? 그냥 보자면 되잖아. 떼버리면 되잖아요. 자, 만약에 그 사람을 칼로 해치게 되면 진나라 법에 의해 끌려가가지고 더 큰 고초를 겪겠죠. 그럼 그 사람들까지 공격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한신은 이런 굴욕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마침 또 초나라가 회왕을 새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신하가 임금님을 이렇게 세우는 거를 옹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옹립. 초나라에서 마지막 왕의 후손이었던 초회왕을 옹립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신이 이 그 항량과 항우 범증이 있는 팽성으로 찾아가요. 성. 자, 자기는 이렇게 병법을 잘 알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항량이 봤더니 한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옷 행색이 흐름했어요. 자, 그래서 저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기가 뛰어나다는데 저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신 보고 돌아가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범증이 그걸 말려요. 저 사람 눈매나 말하는 거나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량이 믿음직스럽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좋은 자리를 줄 수는 절대 없고 해가지고 또 내보내자니 좀 그랬고 해가지고 한신한테 자, 관직 하나를 줘요. 자, 어떤 관직 줬을 것 같아요? 제하위. 최하위, 노비. 노비는 관직이 아니지. 어떤 관직을 줬을까요? 이 말고 예. 신발 닦는. 신발 닦는 거, 마국 관직이 또 산호. 감옥직이. 자, 집은 이렇게 쥔다는 거예요. 극은 뭘까요? 창이에요, 창. 무기의 일종이. 그렇죠. 창을 쥐고 문 앞에 서 있는 역할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을 맡긴 거예요. 집극, 낭중 역할을 맡겼어요. 높은 관직을 준 거예요? 아니죠. 보잘것없는 문지기 역할을 맡긴 거죠. 그렇죠. 자, 그러고 있을 무렵, 자, 유방은 폐연에서 거병한 다음에 주변 고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복하면서 나름 세력을 좀 키우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유방이 그 쳐들어가서 이긴 그 곳이 있으면은 뭐 포로로 잡거나 한 사람들을 좀 관대하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유방이 꽤 인기가 많아가지고 점점 그 정복한 지역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유방이 평소에 사이가 인간관계가 다 좋았는데 유방이랑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 하나 있었죠. 맞아요. 이 옹치가 문제였어요. 근데 옹치랑 유방이랑 왜 사이가 또 안 좋았냐면 자, 옹치는 그 저기 이 표현에서 조금 대대손손 잘 나가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방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건달이었죠. 뭐 아주 날건달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특별히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장이라는 타이틀 하나 달고 그냥 이렇게 술이나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냥 뭐 그런 눕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유방을 마음속으로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옹치는. 자, 그랬던 옹치가 유방이 마침 패연을 비우고 주변 고을을 쳐들어갔을 때 이 패연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렇게 해서 유방이 주변 고을을 쳐서 접수하고 패연으로 돌아왔는데 성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 열받은 유방이 패연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로 공격을 했는데 그 패연 안에 물자랑 군사랑 많았기 때문에 자, 유방이 자기 고향이고 자기 중심지인 패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어쩔 수 없이 유방은 옹치한테 패연을 뺏기고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당장? 없죠. 자,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팽성에서 초나라 회왕을 옹립하고 항씨 가문이 이제 세력을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어떻게든 초나라 가서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팽성으로 방향을 정해요. 자, 그러고 있을 무렵에 자, 이 합이라는 동네 혹시 저번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합의로 진시 황제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숨어든 사나이가 하나 있었죠. 누구? 장량. 그쵸, 장량이죠. 이 장량이 진시 황제 암살 실패한 다음에 여기 숨어 있다가 그 신발 다리 위에서 신발 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장난치는 그 노인 만났죠. 기억나요? 그 노인이 신발 이렇게 주워다 줬더니 책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책이 태공병법이라는 책이라 그랬죠. 이때 열심히 이거 읽어가지고 장량은 병법적으로 이제 터득을 해서 굉장히 똑똑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그때 또 마침 사람 죽이고 여기 합의로 숨어들었던 항백이라는 사람 기억나요? 그 사람을 장량이 도와줬다 그랬죠? 자,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 항백이 아무튼 초나라 다시 세워진 데에서 여기 합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장량이 여기서 좀 도움을 받을까 해가지고 장량도 합의해서 어디로 가고 있었다? 팽성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 길에 장량이 유방을 만나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난 거, 이게 마치 물이 물고기 만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수어지교란 말이 유래했죠. 그런 것처럼 유방한테 오른팔이자 유방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다? 장량이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유방은 패현을 잃었지만 누굴 얻었어요? 그냥 네,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장량이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는 팽성에 갔어요. 자, 팽성에 가가지고 유방이 이제 항량을 만났어요. 내가 지금 부하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패연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군사 5천 명만 빌려주시면 내가 패연으로 돌아가서 그 패연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이 땅을 초나라에게 바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항량이 얘기 듣기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래죠. 자, 그래서 유방한테 군사 5천 명을 빌려줬어요. 자, 그리고 유방은 그 군사 5천을 당분간 여기 팽성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때 유방이, 자, 항량의 조카였던 힘센 20대 누구와? 항우와 또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의형제를 맺어요. 자, 항우랑 뭘 맺었다고요? 의형제를 맺는다. 이 당시 유방의 나이는 40대 중반, 항우는 20대 중반이었어요. 나이 차이로 치면 한 20년 차이가 나는 건데, 자, 요즘에는 보통 뭐 30 넘어서 결혼하고 너희 부모님들도 보통 좀 나이 있으신 상태에서 너희 낳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 당시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10대 때도 애들을 낳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당시 20년 차이면 거의 아버지랑 아들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유방은 항우랑도 아무튼 여기서 조금 친분을 맺고, 네, 의형제를 맺고, 군대를 5천 명을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패연을 공격해 들어가서 옹치를 쫓아내버려요. 죽이지는 못하고. 옹치는 여기 위나라 재건을 내세우면서 위나라 왕이 됐던 위구라는 사람 밑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초나라 세력이 점점 세력을 걸쳐가고 있었다. 자, 우리 진나라에서는 그 마지막 명장 기억나요? 지금 각 지역에서 진나라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 장한이라는 사람 기억나요? 죽었다. 죽어야지만 자, 살아남아도. 장한이라는 장군을 이제 그 시켜가지고 반진 세력들을 공격하게 했죠. 근데 호해랑 조고가 워낙 정치를 못하기도 하고 군대가 없으니까 장한한테 어떤 군대를 줬어요? 맞아요. 진시황릉을 공사하는 그 죄수들을 데려가라 그랬죠. 장안이 이 죄수들 20만 명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반진 세력들을 다 이제 격파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위나라도 격파하고 한나라도 격파하고 그리고 위나라 도와주러 왔던 제나라도 격파해가지고 장안이 이제 굉장히 세력이 컸죠. 자, 장안이 세력이 커질 대로 커진 이제 초나라를 응징하려고 이제 가요. 자, 초나라를 응징하려고 간 곳이 이제 동하라는 곳이었는데, 자, 항량도 장안 얘기를 들었어요. 저 장안이 만만치 않은 진나라 장군이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항량이 항우, 유방, 자, 이런 자기 밑에 뛰어난 장군들을 다 데리고 이 동하라는 곳으로 가요. 자, 그리고 장한의 군대랑 맞서 싸운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항량의 군대가 장한의 군대를 이겨요. 자, 근데 장한은 어느 정도 항량 군대가 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긴 졌는데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일부 병력만 보내가지고 한번 붙어가지고 장한이 진 거예요. 완패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근데 사람이 이기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죠. 자, 장한과 항량의 1차전에서 누가 대승이 아니고 조그만 승리를 거뒀다고요? 항량이 조그만 승리를 거둔 거예요. 우쭐에 져가지고 장한 군대가 졌으니까 이 복양과 정도로 나눠서 도망갔는데 자기 믿을 만한 조카이자 부하였던 맹장 항우와 항우의 의형제였던 유방을 복양 쪽으로 보내고요. 군사를 나눈 거죠. 자기는 정도라는 곳으로 장한을 잡으러 가요. 자, 근데 문제는 항량이 여기서 너무 방심을 한 거예요. 아, 저 진나라 군대 별거 아니네. 뭐 죄수들 모아가지고 싸워봤자 지네가 이겨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리고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또 이기기도 했으니까 이 정도성만 포위했다가 저 장한이라는 놈 목만 잘라버리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침 자, 그래도 이 정도를 이제 항량이 포위를 했어요. 자, 이 포위를 해놓고 있는데 정도성에서 이 진나라 군대가 절대 문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항량이 뭐 지금 군대 사기도 높고 군사 숫자도 많다 그래도 적이 성 밖으로 안 나오면 싸울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나라 군대가 진짜 전혀 안 나오니까 항량 입장에서는 저 겁먹었구나. 괜히 우리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긴장도 풀어지게끔 뭐라도 한 잔 마시자. 자, 전쟁 중에 항량이 뭘 마시게 된다? 술을 마셔요. 취했어. 그리고 자기 부하들한테도 술 마시고 편히 좀 쉬라고 한 거예요. 정신 나갔죠? 자, 이 항량을 뜯어 말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술 마시고 이렇게 쉽게 있으면 안 돼. 장한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유일하게 간언했던 사람이 창 들고 있던 한신이었어요. 근데 이 항량은 이미 우쭐해져가지고 한신의 말을 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자, 깜깜한 밤에 갑자기 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도성 밖으로 장한 군대가 나와가지고 항량을 친 거죠. 자, 여기서 항량이 장한에게 일격을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된다. 자, 옛날에 술이 있었긴 있는데 뭘로 만들 수 있는데 술은? 옛날에 술은 곡식을 발효시켜서 만든 곡주였죠, 곡주. 근데 그걸로 어떻게 취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취하는 많이 거예요? 마시면 취해요. 네. 뭐 얘기해봐. 그럼 그럼 옛날에는 많이 술의 먹으면 제품이 취하는 도수가 지금보다 좀 더 세던데 사실이에요? 그거는 몽골이 만든 소주 같은 증류수는 좀 셌는데 곡주들은 대부분 도수가 높지 않았어요. 막걸리 같은 술들이라고. 그러면은 막걸리 같은 거는 쌀이나 곡식으로 만들 거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곡식밥 많이 먹으면 취해요? 아니지. 그 곡식을 발효시킨 거예요, 발효. 우리 밥 먹을 때 발효시켜서 먹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 자, 이렇게 돼서 항량이 죽었어요. 자, 이 항우가
하늘을 보면서 막 울부짖었다 그래요. 자기 작은 아버지가 죽은 거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를 아버지처럼 잘 키워줬던 사람이 항량인데 그 항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항우가 분노했어요. 울면서. 자, 그래서 항우는 군대를 이끌고 자, 이 장안을 치려고 했는데 이미 장안 군대가 항량의 주력을 격파했기 때문에 항우가 장안을 단독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어려운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항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팽성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지도 넘어가 보세요. 드디어 넘어가는 거야. 페이지가 너덜너덜한 것 같아요. 이거. 자, 그 뭐가네. 장하는 이제 그 이걸로 갔어. 여기 정도만. 사람. 장하는 그 항량을 죽인 다음에 바로 황하를 건너요. 그리고 여기 조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요. 조나라 이제 무찌르려고. 조나라 입장에서는 조나? 자, 이제 장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할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나라에서 이 초나라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우리 초나라 왕이 누구예요, 요 당시에? 회왕. 회왕이죠, 그쵸? 자, 항량은 죽었죠. 항량은 죽고 항씨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누가 됐어요? 항우가 됐죠? 그쵸? 그리고 항우한테 큰아빠 있었죠? 장량이 예전에 목숨 살려줬던 누구? 량? 항백이 있었죠? 그쵸? 항량은 죽었죠. 야, 가물. 그리고 항우랑 항백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70대 노인 층. 범증이 있었죠. 얘 이거 먹겠다. 자, 범증은 할아버지 뻘인 이제 항우는 할아버지 뻘인 범증한테 평소에 아부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이겠죠? 저는 자, 아부라고. 이 항씨 세력들, 회왕을 사실상 왕으로 옹립한 항씨 세력들이 있었고, 자, 먼 옛날 저 멸망한 초나라 때부터 귀족 가문이었던 송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초나라 재건될 때 여기 이 캠프에 합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방부가 또 누구예요? 장량.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근데 보세요. 초회왕 입장에서는 상씨 가문에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자기가 왕이 되고 봤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또 전. 아무것도 없어요. 항씨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항씨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너무 무시하니까. 그런데 이 송의라는 사람은 옛날 초나라 귀족이면서 항씨들이 앉아. 그래서 평소에 초회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회왕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회왕이 왕으로서 권력을 좀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평소에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왕은 누구를 예뻐했다? 이 송이를 좀 예뻐했어요. 네. 그리고 항량이 장안한테 져가지고 죽었을 때 초회왕은 속으로 좀 어땠을까요? 그쵸. 속으로 약간 아싸 했겠죠? 평소에 자기를 그렇게 좀 박대하던 항량이 자신만만하다 결국 죽어버렸으니까 회왕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 권력을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할 만한 기회가 왔다고 판단을 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조나라의 구원 요청이 온 거예요. 자, 회왕이 결정을 하나 내려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 우리 진나라 수도 어디였어요? 그 멍청이 호해랑 조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나라 수도 어디예요? 함양. 함양이죠. 자, 이 함양은 함곡관 안쪽에 있다 그래서 여길 뭐라고도 부른다고 이 땅을 관중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기억나요? 회왕이 명령을 내려요. 자,
지금 저 관중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갈 건데 이 함곡관을 넘어서 관중에 먼저 들어가서 함양의 깃발을 꽂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회왕이 부하들한테 함곡관을 넘어서 함양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을 뭐로 임명하겠다 그랬다고요? 관중의 왕으로 임명하겠다 그런 거예요. 자,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관중이 상징하는 거는 곧 진나라를 의미하죠. 자, 진나라를 깨부수고 새로운 왕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여기를 들어가고 싶었겠죠? 자, 그리고는 군대를 양쪽으로 갈라요. 한쪽 군대는 조나라를 구원하고 관중으로 들어가게끔 명령을 내렸는데, 자, 이 조나라를 구원하러 보낸 군대 사령관이 송의였어요. 그리고 상장군 송이 아래 부장으로 항우를 임명해요. 자, 이거 항우 입장에선 납득할 만한 얘기가 될까요? 항우가 힘도 세고 지금 요 초나라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인데 송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항우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많이 나빴겠죠? 자, 불만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유방을 이제 또 서쪽으로 보내게 되죠. 자, 유방의 또 오른팔 같은 장량. 자, 항우가 송이와 함께 이 안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황하를 건너가지고 빨리 조나라 구원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송이가 안양에 머물면서 이 황하를 건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자, 군인들이. 그러면서 46일 동안 한 발짝도 이 안양에서 안 벗어나고 계속 술 마시고 자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짓이냐 물어보면은 자, 지금 이 조나라 군대랑 장한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양쪽이 다 지치면은 그때 우리가 가가지고 장한도 깨부수고 조나라 땅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자, 근데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 지금 상황은 장한이 거의 지금 조나라를 포위해가지고 조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고. 자, 그래서 항우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46일 지나고 딱 47일째 되던 날 밤중에 송이를 찾아가요. 아니나 다를까 술에 잔뜩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빼가지고 송이를 죽여버린다고. 저 싹도. 자, 이렇게 해서 항우가 자, 이 군대의 상장군이 돼서 자, 여기 지금 초록색 화살표 나와 있죠? 황하를 어떻게 했어요? 건넜죠? 건너서 조나라 당시 중심지였던 거록이라는 곳. 조나라 왕이 포위되어 있던 거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황하를 건너자마자 항우가 남긴 유명한 이제 사건이 있죠. 자, 이제 황하를 막 건넌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밥을 지을 때 가마솥에다가 밥을 짓죠. 자, 가마솥을 다 부시라 그래요. 파괴한다. 가마솥을. 부가 가마솥 부자예요. 파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고 왔던 배를 다 가라앉히라 그래요. 침몰하다 얘기 들어봤죠? 침주. 자, 침선이라고 하기도 해요. 선이나 주는 뭘 뜻할까요? 네. 배를 뜻한단 말이에요. 자, 가마솥을, 어? 맞아요, 배선자. 가마솥을 부수고 배를 침몰시키래요. 그리고 딱 3일치 식량만 남기래요. 3일 말씀드린 3일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슬슬 자, 뒤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3일 안에 거록을 구원하고 장안의 군대를 무찌르자는 거예요. 자, 사람이 뒤로 도망갈 곳이 있거나 숨을 곳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열심히 싸우게 돼요, 안 돼요? 자, 시험 기간,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 2달 남았는데 2달 전부터 공부 열심히 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통 시험 공부는 언제 제일 열심히 해요? 선 벼락치기. 그렇죠. 시험 전날 열심히 하게 되죠? 아예 안 해요. 그렇죠. 그때 100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항우의 군대가 정말 결사적인 각오로 가마솥을 부수고 배를 침몰시킨 다음에 장안의 군대에게 덤벼든단 말이에요. 자, 아기같이 덤벼드니까 이 군대가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래서 장안이 이 거록을 포위하고 있다가 항우한테 밀려가지고 고전을 하게 돼요. 지진 않고. 자, 이제 다시 상황이 관중 상황으로 가볼게요. 자, 호해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울고 있었겠죠. 여전히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쵸? 사슴 가리켜가지고 조고가 뭐라고 했어요? 말이야. 말. 기억나죠? 가지고 있어. 자, 모든 어떤 정보는 조고한테 흘러들어가고, 조고는 이 사실을 전혀 호해에게 알리지 않고, 호해는 놀게끔만 하고, 자, 진나라에서 들어오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전혀 진나라에 대한 반란 이런 걸 진압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장안이, 자, 여기 위나라 멸망시키고 한나라 멸망시키고 초나라의 항량도 죽였다는 얘기를 조고가 듣게 돼요. 조고 입장에서는 장안이 잘 싸운다니까 어땠을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저놈이 공을 세운다고? 나를 위협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서 장안이 지금 항우한테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자, 군량이나 자, 지원병을 요청을 해요. 조고가 이때 쌀이랑 지원병을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장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군량은 떨어지고 항우는 계속해서 지금 장안을 공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기는 떨어져 있고. 결국 장안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죄수 20만 명 군인이죠. 이 20만 군대를 데리고 항우한테 항복을 해요. 자, 장안이 항우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항복을 한다. 항우 입장에서는 자기 작은아버지 항량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안이 그래도 능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장안과 진나라 군인들 20만 명을 자, 끌어안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조나라를 구원하고 항우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항우를 따르는 군인들이 이때 무려 40만이나 됐다 그래. 이 진나라 20만을 제외하고도. 유방 쪽으로 가볼게요. 유방은 항우가 조나라 구원하러 가는 바람에 비교적 더 뭐랄까 이 관중으로 먼저 들어가기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죠? 항우는 지금 조나라 구원하고 이쪽 관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유방은 관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기 지금 황하 아래 여러 지금 빨간색 성들 보이죠? 이 여러 성들에 진나라 군인들이 항복을 안 하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서 가면 되지 않아요? 상인데. 자, 이거 피해서 가면은 또 뒤에서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유방이 생각보다 고전을 해요. 자, 유리란 곳에서 출발해서 고향, 어렵게 이 고향을 차지하고 진유까지 갔어요. 자, 근데 이 진유는 성벽도 굉장히 두껍고 지키는 군사도 많고 군량도 많은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방이 진류성을 어떻게 차지할까를 고민하고 여기서 이제 진류에 있는 진나라 군대랑 대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유방을 찾아와요. 자, 유방을 찾아왔던 이 늙은 노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역이기라는 사람이었어요. 역이기, 성이 역시고 이름이 이기예요. 역생이라고도 불려요. 여기. 여기 자, 역이기가 유방의 막사를 찾아왔어요. 이때 유방이 막사 안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스브고예요. 자고 있어요. 자, 재현을 하나 해볼까? 여기 이렇게 유방이 여기 이렇게 이런 책상 같은데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걸터 앉은 다음에 잠자. 그 세숫대야 같은 거 있죠? 이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여기다 이제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그 발을 그래도 유방이 그 자기 군대를 이끄는 그 대장이니까 그 발을 그 여자 종들한테 씻기게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깨라. 그렇죠?
그 40대 중반에 이제 뭐 머리 빠질랑 말랑한 그 늙은 아저씨가 그 발 이렇게 벗고 그 따뜻한 물에다가 이제 발을 씻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씻는 것도 아니고 여자 종이 이제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남이 발 만지면 어때요? 나빠요. 나빠요? 네. 나쁘기보다 간지럽죠? 발바닥 같은 데 만지면. 자, 그래서 유방이 막 낄낄거리면서 그 여자 종들이랑 그 발 담근 물 뿌리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낄낄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기가 왔어요. 여기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유방한테 할 말이 있다고 왔는데 유방이 그 여기기가 왔는데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낄낄거리고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여기기가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내가 지금 저 진류성을 유방 장군한테 넘길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 기분 나빠서 가야겠다고 돌아간 거예요. 자, 유방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길로 그 여자들 보고 막사 밖으로 나가라고 내쫓은 다음에 자, 옷 갈아입고 여기기를 쫓아가요. 쫓아가서 자, 무릎 꿇고 빌어요. 자, 유방이 잘하는 거. 자, 중요하거나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자기 하던 거 내던지고 자존심 같은 거 안 부리고 잘 빌어요. 이건 좋은 거면 자, 그래서 여기기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선생님 나한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무릎 꿇까지 꿇고 비니까 여기기도 마음이 풀렸죠. 자, 그래서는 유방한테 자, 얘기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기가 이 진류현의 혈령이랑 어렸을 때부터 베프였어요. 베프가 뭐예요? 프렌드. 네, 베스트 프렌드죠. 자,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가서 하면은 아마 저 혈령이 승문 열어줄 거다라고 여기기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기가 진짜 진료원에 가가지고 혈령을 만나서 유방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성문 좀 열어주자. 안 그래도 진나라가 마음에 안 들었던 이 진료원 혈령이 성문을 유방한테 열어줬단 말이에요. 자, 진류같이 성벽도 튼튼하고 군대도 많고 군량도 많았던 성이 문을 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뒤에 있던 여러 성의 성주들도 문을 쉽게 쉽게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방은 차지한 성이 있으면 그 차지한 성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건드리지 않고 자, 그리고 성문을 열어줬던 장군들이나 성주들한테 자기 지위를 그대로 다 유지를 시켜줬어요. 자, 그러다 유방이 이렇게 좀 관대하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여러 성들, 유방이 거치는 곳마다 여러 성들이 다 성문을 활짝활짝 열고 유방한테 항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몇 살인가? 자, 유방이 이제 남양을 거쳐서 성력, 무관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진짜 함양이랑 관중 가까이 온 거죠. 자, 이 소식이 조고한테 들어가요. 자, 그리고 너무 위급해지니까 어떤 환관 하나가 이 소식을 술 마시고 있던 누구한테? 호해한테도 전달했어요. 호해가 드디어 진나라가 멸망 직전에 왔다는 거를 알게 돼요. 와. 그렇죠. 이제서야. 자, 그런데 이 소식을 그동안 조고가 자기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호해가 이제 알게 됐겠죠. 호해 입장에서 조고를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보면서 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조고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죠. 자, 호야한테 끌려가서 얘기해봤자 자기 죽을 거 뻔하죠. 그쵸. 선빵이 공평은 최고죠. 조고가 자기 부하 염락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그 함양궁을 포위하는 호위무사들을 다 제거하고 자, 호야한테 뭘 강요했을까요? 신방? 자살할 거를 강요해요. 자, 호해는 결국은 자기한테 자기를 도와주는 무사나 이런 사람 다 제거당하고, 이제 조고가 보낸 부하들한테 포위당한 다음에 자살을 강요받는데, 호해가 선뜻 자살했을까요? 자살 안 한다 그래요. 자, 나 이제 황제인데, 나를, 황제 말고,
공 혹은 후, 그러니까 제후로 좀 낮춰줘도 좋으니까 난 그거 만족하면 살 테니까 나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자, 근데 그래도 안 된대요. 근데 호해가 나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갈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도 안 된대. 자, 그래서 결국은 호해가 자, 그 목을 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럴 거면 19개로 해갖고 자기는 죽지 말고. 자, 조고가 이제 그 진나라가 더 이상 나머지 6나라를 이제 아우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6나라 군주들한테 선언을 해요. 이제 우리는 진시황제 그 황제국에서 다시 뭘로 내려가겠다? 왕국으로 내려가겠다고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진나라는 황제국에서 뭘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왕국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새로운 왕을 선출해야겠죠. 자, 호해의 조카였던 자영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진나라의 왕이 돼요. 조고가 찍은 거예요. 조고는 자영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진나라를 뭐 항우든 유방한테든 넘겨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자리만큼은 보존하려고 그래요. 자, 새 왕이 되면 즉위식을 하죠. 자, 그래서 자영이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즉위식 때는 왕이 참여해가지고 뭐 이렇게 세레모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영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위식 날 참석을 안 했어요. 조고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빨리 새 왕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자, 자영이 근데 계속 사람을 보면 아프대요. 조고가 자영을 찾아갔어요. 근데 자영이 진짜 아팠을까요? 아니요. 아프지 않았죠. 아픈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조고가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인들을 시켜서 조고를 찔러서 죽여버리죠. 자, 이 간신배가 마침내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자영이 새로운 왕이 됐는데, 자, 자영은 어떻게든 진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고 싶었지만 이미 때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늦었죠? 자, 유방이 무관도 넘어가지고 남전을 거쳐서 함양 근처까지 온 거예요. 자, 자영은 어쩔 수 없이 유방이 관대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유방한테 항복하기로 해요. 자, 항복할 때는 어떤 깃발을 내걸어요? 그쵸. 백기를 내걸고, 그리고 하얀 옷을 또 입어요. 그리고는 왕실의 상징이 어떤 도장이죠? 네. 옥새죠. 이 옥새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바친다? 유방에게 바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함양에 가장 먼저 들어간 인물이 누구다? 유방이다. 유방은 자영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자영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함양에 있는 백성들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자,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쌀 같은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더구나 중요한 거 함양궁에는 중국 각지에서 몰려든 보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진시황제 때부터 모아놓은 그 보물 창고를 어떻게 했을까 유방이? 불 것 같은데. 약하네요. 그 보물 창고의 그 문에 자물쇠를 딱 걸어버려요. 자, 그리고 이걸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지 않아요. 이걸 열지 않고 자, 그리고 그 진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가혹한 진나라 법 때문에 너무 괴로웠단 말이에요. 진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걸핏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막 신체를 자르거나 막 무자비하게 처벌했죠. 일을 시키거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방이 좀 바꾸는 개혁을 하는데 이게 유명한 약법 3장이에요. 약은 뭐뭐 요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나라의 수많은 법을 3가지로 줄였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시킨다. 자, 도둑질하거나 혹은 누굴 때린 사람, 폭행한 사람, 혹시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 그 정도면 선생님 그 정도면 네. 진짜 억세도 딱 섰는데 근데 그것도 외박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나라 법을 모두 없애버린다. 자, 이게 유방이 제정한 약법
3장이에요. 자, 그 많은 법들, 백성들을 올가매던 그 많은 법들이 이 세 가지로 딱 줄여졌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유방 만세를 외쳤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유방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함양에서 치솟기 시작해요. 그 미션을 그 관중에 먼저 들어가면 관중왕이 된다는 미션을 달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방이죠. 자, 유방의 인기가 치솟고 있었다. 이 소식을 이제 막 조나라 멸망시키고 장한테 항복을 받았던 항우가 듣게 된다고. 항우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화나요. 열받겠죠. 그쵸? 자, 자기가 먼저 관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애초에 뭐랄까 정당한 경쟁도 아니었죠. 항우는 조나라 거쳐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항우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분노하죠. 자, 그러면서 황하를 건너가지고 잽싸게 유방을 이제 쫓아가는데, 자, 그 항우 군사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들려요. 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아까 장안의 군대 20만 명이 항복했다 그랬죠. 그 죄수들. 그 20만 명이 진나라를 그리워해가지고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문은 사실은 지어낸 소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포로 20만 명을 데리고 있다는 거, 2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포로로 데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줘야 되죠. 그러면 그거 하루만 있어도 20만 명, 20만 끼, 40만 끼를 먹여야 되잖아요. 하루 두 끼는 먹어야 되니까. 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잘 봐요. 이건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전통인데, 뭐, 연나라랑 조나라가 싸웠어요. 연나라가 이겨가지고 조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10만 명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 조나라 포로 10만 명이 이제 연나라 갑옷 주고 연나라 그 무기 주면은 연나라를 위해서 싸울까요? 고향이 조나라죠. 그러니까 조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 연나라 사람들은 조나라 사람들 포로로 데리고 있어봤자 쓸모가 없고 밥만 축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통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많이 죽였을까요? 그 잘나요. 생매장.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우와. 자, 그래서 이 신안이란 곳에서 항우가 진나라 군대 20만 명을 다 어떻게 해버렸다? 생매장을 시켜버려. 누구만 빼고 자기들 분들 빼고. 장한과 장한의 부하였던 사마흔, 동해 이 리더 장군들 빼고 20만 명을 다 생매장 시켜버린. 자, 그러면서 함국관 앞에 이르렀어요. 자, 근데 유방이 함양에 먼저 들어왔다고 군대 조금 보내가지고 이 함국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항우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기분 열받죠? 유방 군대 다 합쳐봤자 10만 명이에요. 항우 아까 몇만 명이라 그랬죠? 40만 명이란 말이에요. 저 말도 안 되는 게 저거 함양 먼저 들어서 지가 왕 행세하고 있네. 다 쓸어버릴 거야. 자, 항우가 유방한테 편지를 보내요. 너 함양에서 그 나와가지고 나 지금 맞이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자, 유방이 겁을 잔뜩 먹죠. 그래서 10만 군대를 여기 파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패상이 맞아요. 패상. 이 패상으로 빼요. 함양 밖으로. 그 다음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자, 항우는 한국 관문이 열리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홍문이란 곳에 왔어요. 자, 그리고서는 유방한테 편지를 보내서 야, 너 일로 와. 편지를 보내요. 자, 그리고 홍문에서 항우가 주최하는 연회, 술자리가 벌어져요. 이게 그 유명한 홍문의 연회예요. 자, 참석자. 항우 쪽 진영에서는 항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항우의 꾀주머니 누구예요? 범증이 있죠. 자, 그리고 항우의 큰아빠, 작은아빠는 항량은 죽었고 큰아빠 누구예요? 항백. 항우의 사촌동생 항장. 자, 이런 사람들이 항우 쪽에서 참여했고 유방 쪽에서는 잔뜩 겁먹어 있던 유방과 유방의 오른팔 장량, 유방 따라다니던 개장수
번쾌.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